90세가 넘으면 다리가 약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계단이 무서워지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려도 나이 탓이겠지 하고 한숨만 쉬시죠. 그러나 외과 의사로 그리고 40년 넘게 근육 노화를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다리가 약해지는 진짜 이유는 나이가 아닙니다. 범인은 바로 근육세포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화학적 붕괴, 즉 근육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서서히 멈춰가는 과정입니다. 대한노인의학회와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부터 다리 조직을 복구하는 단백질 합성 능력이 평균 17%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예전과 똑같이 걷고 움직여도 근육이 스스로를 수리할 힘이 부족해진다는 뜻입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 다리가 다 된 거죠? 그냥 늙어서 그런 거죠? 82세 할머니 한 분은 집 앞 언덕을 오르다가 주저앉은 뒤부터 바깥 출입을 거의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검사해보면 뼈는 생각보다 튼튼하고 신경에도 큰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는 근육세포가 마치 오랫동안 굶겨진 아이처럼 필요한 영양과 자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70대 후반 어르신은 장시간 걷고 나면 다리가 돌덩이처럼 무겁다고 표현하셨는데 이것 역시 나이가 아니라 회복 능력을 잃어버린 근육세포의 신호입니다. 계단이 두려워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넘어질까봐 겁나는 감정 뒤에는 항상 이런 조용한 근육 붕괴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화학적 붕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속도를 늦추고 되돌릴 수도 있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즉, 내 다리는 끝났다가 아니라 내 근육세포는 아직 깨울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께 90세 이후에도 다리가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원리와 실제로 그 변화를 만든 음식과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차분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마치 손주에게 이야기 들려주듯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근육이 약해지는 것이 당연한 노화 과정처럼 보이지만 도쿄대학교 연구팀의 최근 실험은 그 믿음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연구진은 70대 후반부터 90대 초반까지의 고령자들에게 특정 영양식품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별도의 격한 운동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단 8주 뒤 그들의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보행 속도는 빨라지고 중심을 잃던 균형이 안정되었으며 오래 서 있거나 걷는 근지구력까지 뚜렷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그 비밀이 음식이 가진 두 가지 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째는 혈류를 개선하는 힘입니다. 혈액이 잘 흐르면 근육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고 세포 내부의 손상 복구가 훨씬 활발해집니다. 둘째는 근육 줄기세포를 다시 깨우는 기능입니다. 평소 잠들어 있던 세포들이 특정 영양소를 만나면 새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스위치를 다시 켜는 것이죠. 저는 이 원리를 실제 진료실에서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한 78세 할아버지는 평생 고기보다 국수와 빵을 즐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다리 힘이 급격히 떨어져 외출을 거의 못하게 되자 가족들이 식단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챙겨드렸고 6주 후 그는 집 주변 공원을 다시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80대 여성분은 아침 식사를 거의 걸으며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는데 근육 합성을 돕는 식품을 조금씩 추가하자 2개월 만에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이분들은 운동량을 크게 늘린 것도 아닙니다. 단지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제때 공급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다리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무엇을 먹느냐가 다리를 결정합니다. 약은 빠르게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반면 음식은 혈류를 바꾸고 세포를 깨우고 근육을 다시 짓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강력하게 찾아옵니다. 이제 어떤 음식이 당신의 다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구마는 오랫동안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식탁을 지켜온 음식이지만 정작 그 진짜 가치를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제주와 전남의 장수 지역을 조사했을 때 고구마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어르신들은 거의 먹지 않는 분들보다 다리에 이형 근육 섬유가 무려 60% 더 많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근육 섬유가 많다는 것은 단순히 힘이 세다는 의미를 넘어 균형 유지력, 보행 속도, 지구력에서 모두 우위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연구진은 고구마 속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 특히 베타카로틴에 주목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며 근육세포 속 미토콘드리아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근육의 발전소인데 이곳이 손상되면 근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고구마 한 개에는 약 700mg의 칼륨이 들어있어 근육 수축을 도와주고 밤마다 찾아오는 쥐 경련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자색 고구마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근지구력을 2배 이상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오래 걷기 힘든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좋은 고구마를 잘못 먹는다는 점입니다. 바로 껍질을 전부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근육 보호에 중요한 식이섬유와 클로로제닉산은 대부분 껍질에 몰려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 근육세포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도록 돕고 동시에 근육 단백질 분해를 억제하는 작용도 합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조리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껍질을 유지한 상태로 25, 30분 정도 찌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를 먹을 최적의 시점은 아침 걷기나 가벼운 운동, 이 시간 전입니다.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근육세포에 충분한 연료를 공급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도 고구마를 먹다. 정어리는 보기에는 소박한 생선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비싼 보충제도 따라올 수 없는 완전체 단백질 패키지입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는 노년 근육 건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근육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에 직접 작용해 마치 오래된 고무를 새 것처럼 부드럽고 탄성 있게 만들어줍니다. 세포막이 유연해야 근육이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새로운 단백질을 받아들일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부족한 노년층에게 정어리는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근육 반응성을 회복시키는 약과도 같습니다. 정어리를 뼈째 먹는 것이 특히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통조림 정어리 한 캔에는 흡수율이 매우 높은 칼슘이 약 300-350mg 들어있으며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D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것뿐 아니라 근육세포의 수축력을 유지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노년기에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다리 힘이 급격히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햇볕을 오래 쬐기 어려운 70, 80대에게 정어리는 먹는 햇빛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여기에 류신을 포함한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는데 탁월한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정어리의 장점을 제대로 누리려면 선택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름, 특히 콩기름이나 해바라기 유에 절인 정어리는 오히려 염증을 유발해 오메가3의 이로운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이나 올리브유에 담긴 제품을 고르셔야 하고 가능하다면 동해남해 같은 차가운 바다에서 잡은 자연산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산 정어리는 양식보다 오메가3 함량이 훨씬 높고 불필요한 첨가물도 적습니다. 섭취법도 간단합니다. 통조림에서 뼈째 먹을 수 있도록 이미 부드럽게 조리되어 있으니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레몬즙을 약간 뿌리면 맛이 산뜻해질 뿐 아니라 철분 흡수율이 4배까지 증가합니다. 철분은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필수이므로 정어리의 효과가 더욱 극대화되는 것이죠. 하루 한두 번 반찬처럼 먹는 것만으로도 다리의 안정성과 근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어리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실용적이고 경제적이며 강력한 근육 회복 도구입니다. 검은 콩은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근육이 나이로 인해 소멸되는 속도를 직접 늦춰주는 강력한 근육 수호자입니다. 특히 고령층에게 중요한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아르기닌과 글루타민은 단순한 단백질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아르기닌은 혈류를 개선해 근육세포의 영양 전달을 돕고 글루타민은 손상된 세포 회복을 촉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새 근육을 만드는 동시에 기존 근육의 손실을 줄이는 이중 보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검은콩의 진짜 힘은 저항성 전분에서 시작됩니다. 이 전분은 장내 좋은 균을 먹여 부티레이트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최근 노화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부티레이트는 혈액을 타고 다리 근육까지 도달해 근육 노화를 억제하는 특정 유전자를 활성화합니다. 쉽게 말해 근육세포에게 아직 늙지 않았다, 다시 자라라 라고 신호를 보내는 셈입니다. 실제로 어떤 80대 여성 환자는 검은콩을 꾸준히 먹은 뒤 허벅지 근육량이 MRI 검사에서 눈에 띄게 증가했고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던 현상도 크게 줄었습니다. 검은콩에는 마그네슘, 엽산, 철분 같은 미량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 후 이완을 도와 다리에 돌처럼 굳는 느낌을 완화하고 엽산과 철분은 새로운 근육세포를 만들고 산소를 공급하는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빈혈이 있던 한 어르신은
검은 콩 반 컵을 식단에 추가한 지 2달 만에 걷기 속도가 이전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이는 근육이 더 많은 산소를 공급받게 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검은 콩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말린 검은 콩을 사과 식초나 레몬즙 1스푼을 넣은 물에 하룻밤 불립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가 훨씬 편해지고 미네랄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이후 다시마 한 조각을 넣고 약불에서 90분간 천천히 끓이면 콩의 모양은 유지되면서도 부드럽고 영양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취침 4-5시간 전에 섭취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밤사이 근육이 가장 많이 손실되는 시간을 대비해 서서히 흡수되는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층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검은 콩이 근육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어르신이 똑같은 효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선생님, 저도 검은 콩을 먹는데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유는 대부분 아주 작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통조림 형태의 검은 콩입니다. 통조림 콩은 편리하지만 나트륨 함량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류가 원활히 흐르지 않아 근육세포에 영양이 도달하는 속도도 떨어집니다. 결국 근육회복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죠. 만약 통조림을 사용해야 한다면 흐르는 물에 2-3번 충분히 헹궈 나트륨을 줄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겪는 어려움은 소화장애와 가스 문제입니다. 70, 90대의 장은 젊은 시절에 비해 위산 분비량이 감소하고 장 운동성도 떨어져 단단한 콩을 충분히 분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콩 속 단백질과 전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해 영양 효과가 줄어들 뿐 아니라 더부룩함과 가스가 생겨 오히려 불편함만 커지기도 합니다.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콩을 충분히 불리고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2-3끼로 나누어 소량씩 섭취하는 것입니다. 장의 부담을 줄이면 흡수율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다시마를 넣어 천천히 끓이면 소화에 도움이 되는 미네랄까지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76세 여성분은 검은 콩을 한 번에 많이 먹는 습관 때문에 늘 배가 더부룩해 효과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콩을 충분히 불린 후 작은 용량으로 나누어 먹도록 방법을 바꾸고 10주 동안 꾸준히 실천하자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고 다리의 묵직한 피로감도 크게 줄었습니다. 또 다른 82세 남성분은 통조림 콩을 자주 드셨는데 조리법을 바꾸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자 잠들기 전 다리쥐가 사라지고 아침 보행 속도도 개선되었습니다. 노년의 장은 더 섬세하게 다뤄야 합니다. 영양은 충분히 들어가지만 천천히 그리고 부담 없이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검은 콩은 분명 근육을 지키는 강력한 파트너이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먹을 때 그 힘이 비로소 온전히 발휘됩니다. 달걀은 90세 이후에도 근육을 다시 지어 올릴 수 있는 거의 완벽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특히 노른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D와 아미노산 류신의 조합은 근육 성장의 핵심 스위치인 mTOR 경로를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mTOR는 근육 합성을 시작하게 만드는 점화 버튼 같은 존재인데 노른자 속 영양이 함께 들어가야 그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 흰자만 먹으면 더 건강하다고 믿지만 사실 실제 근육 형성의 가장 중요한 자극은 노른자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달걀의 또 다른 강점은 바로 콜린입니다. 달걀 한 개에 들어있는 약 147mg의 콜린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가 됩니다. 아세틸콜린은 다리 근육에게 지금 힘을 줘라, 균형을 잡아라 라고 지시하는 신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콜린이 부족하면 다리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중심을 잃기 쉬워집니다. 실제로 8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달걀을 꾸준히 먹기 시작한 뒤 신발끈을 묶을 때 중심을 잃지 않는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균형 감각 회복은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이는 생명과 직결된 변화입니다. 하지만 달걀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노른자를 바짝 익히면 비타민 일부가 파괴되고 단백질 구조도 단단해져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가장 이상적인 조리법은 물을 끓인 뒤 약불로 낮추고 6-7분간 삶아 반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소화 부담이 적습니다. 스크램블을 만들 때도 약한 불에서 부드럽게 익혀야 노른자 속 영양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섭취 시점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아침 산책이나 가벼운 하체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달걀 2-3개를 먹으면 근육이 단백질을 흡수하고 합성하는 효율이 무려 280%까지 증가합니다. 이는 운동 직후 근육세포가 활짝 열려 영양을 빨아들이는 황금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고령층에게 이 시간대의 단백질 공급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냅니다. 달걀은 작지만 90대 근육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실용적이고 강력한 도구입니다. 달걀을 말씀드리면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노른자를 먹으면 혈관이 막히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5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결과는 오히려 그 반대를 말합니다. 하루 한 개 내외의 달걀 섭취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지 않으며 일부 고령층에서는 혈중 지질 균형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즉, 달걀은 조심해야 할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근육과 혈관 모두를 위해 올바르게 활용해야 하는 중요한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흰자만 먹어야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육 관점에서 보면 이는 오히려 역효과일 수 있습니다. 흰자는 단백질 공급에 도움을 주지만 근육 성장 스위치를 켜는 핵심 아미노산 조합과 비타민 콜린 등은 모두 노른자에 들어 있습니다. 흰자만 먹으면 오히려 근육 합성 자극이 약해지고 근육 반응 속도를 개선하는 아세틸콜린 생성에도 한계가 생깁니다. 결국 노른자를 빼고 먹는 것은 달걀의 절반만 활용하는 셈이고 특히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고령층에게는 상당한 손해입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달걀을 얼마나 먹어야 안전할까요? 일반적으로 하루 1, 2개는 대부분의 고령층에게 안전하며 근육 회복을 적극적으로 원한다면 하루 2, 3개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심각한 고지혈증이나 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에게 섭취량을 조절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반숙 상태로 먹거나 스크램블처럼 부드럽게 조리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즐기는 노년층의 달걀 활용 루틴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전북 지역의 한 70대 생활체육 어르신은 매일 아침 20분 걷기 후 반숙 달걀 2개를 먹는 방식으로 근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80대 전직 테니스 선수는 오전에 스트레칭을 마친 뒤 스크램블 에그와 채소를 함께 먹으며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꾸준함, 그리고 노른자까지 온전히 먹는 것.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수십 년 버틴 다리 근육을 다시 단단하게 세우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자연산 연어는 흔히 바다에서 건져 올린 근육 치료제라고 불립니다. 그 중심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아스타잔틴이 있습니다. 아스타잔틴은 근육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산화 손상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된 발전소의 핵심 부품을 새 것처럼 보호해 에너지 생산이 끊기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연어를 꾸준히 먹으면 70, 80대의 다리 근육도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산 연어가 양식 연어보다 4배나 높은 오메가3를 가진 이유도 중요합니다. 자연산 연어는 깊고 차가운 바다에서 다양한 먹잇감을 섭취하며 자라기 때문에 EPA, DHA가 자연스럽게 축적됩니다. 반면 양식 연어는 사료 기반의 제한된 환경에서 자라 오메가3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노년기에 오메가3가 풍부해야 근육 세포막이 유연해지고 염증이 줄어들며 새로운 단백질 합성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자연산 연어는 근육 회복 속도를 눈에 띄게 높여줍니다. 연어의 또 다른 핵심은 비타민 D3와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비타민 D3는 햇빛으로 생성되는 형태와 동일하며 근육 줄기세포를 다시 활성화시켜 새로운 근육을 만드는 과정을 돕습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D3가 함께 작용하면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근육 재생 스위치에 다시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세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0세 이후에도 근육이 실제로 증가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려면 조리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어는 약한 불에서 껍질을 유지한 채로 천천히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은 오메가3의 가장 큰 저장 창고이기 때문에 제거하면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또한 센 불에 오래 익히면 오메가3가 파괴되고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 소화가 어려워지므로 160도 정도에서 12-15분 구워내거나 약불팬에 굽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레몬즙과 딜타임 같은 허브를 소량 곁들이면 소화가 편안해지고 영양 흡수도 높아집니다. 섭취 시기는 하체 운동 또는 가벼운 산책 후 이 시간 이내가 가장 좋습니다. 단백질 합성과 염증 조절이 함께 일어나 근육 회복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로 78세 남성 환자는 연어를 주 3회 꾸준히 섭취한 지 12주 만에 보행 속도가 밝아지고 균형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계단 오를 때 흔들리던 무릎도 더 안정적으로 버티게 되었으며 놀랍게도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향상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오메가3가 근육뿐 아니라 뇌 혈류 개선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연산 연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 전체의 회복 시스템을 동시에 작동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앞서 소개한 5가지 음식은 각각의 영양 효과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하지만 함께 섭취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고구마의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은 근육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고 지구력을 높여주며 검은콩의 저항성 전분은 장내에서 부티레이트를 생성해 근육 노화를 억제하는 유전자를 활성화합니다. 여기에 달걀의 완전 단백질과 비타민 D, 콜린은 근육 합성과 신경, 근육 반응 속도를 높여주고 정어리와 연어의 풍부한 오메가3는 근육 세포막의 유연성을 회복시키며 염증을 낮춰 근육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마련합니다. 이 4가지 축 단백질, 항산화, 비타민 D, 저항성 전분이 서로 맞물릴 때 근육은 단순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한 가지씩 식단에 추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노년층의 몸은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작은 변화가 오히려 더 오래 유지되는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오늘부터 달걀 하나만, 이번 주는 고구마 반 개만이라는 식으로 아주 작은 목표를 드립니다. 몸은 매일의 반복에서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는 근육 단백질 회전율을 통해 서서히 나타납니다. 근육은 매일 분해되고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음식이 이 회전을 건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꾸준히 적절한 영양이 공급되면 오래된 단백질은 빠르게 교체되고 새롭고 튼튼한 근섬유가 자리 잡게 됩니다. 실제 82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처음엔 달걀과 고구마 2가지만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검은콩을 추가했고 다음 달엔 정어리를 식단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주 후 계단에서 손잡이를 꼭 붙잡고 올라가던 분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체중을 지탱하며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매일 조금씩 실천했을 뿐입니다. 이 꾸준함이 결국 근육을 되살리고 삶의 질까지 끌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현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식품을 실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건강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장 기능입니다. 고구마와 검은콩, 정어리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일반 어르신에게는 칼륨이 혈압 조절과 근육경련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상황이 다릅니다. 신장이 칼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면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져 부정맥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성신부전이나 신장 기능 저하 진단을 받은 분들은 고구마와 콩을 조리 전에 2시간 이상 물에 담가 칼륨을 줄이거나 담당 의사와 섭취량을 미리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통풍입니다.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과 콩류에는 퓨린이 포함되어 있는데 통풍 환자에게는 퓨린이 요산을 올려 염증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정어리를 일주일에 몇 번씩 드신 후 발가락 통증이 심해졌는데 식단 조절 후 증상이 안정되었습니다. 만약 통풍 경험이 있다면 정어리는 주 1회 이하로 제한하고 단백질은 달걀이나 흰살 생선을 중심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콩 또한 적정량을 지켜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화 기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감소하고 장 운동성이 느려져 단백질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콩을 먹으면 배가 부풀고 불편해요. 달걀을 먹고 체해요. 라고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해결 방법은 조리와 분배에 있습니다. 콩은 충분히 불리고 다시마를 넣어 길게 끓여 부드럽게 만들어야 하며 달걀도 반숙이나 약불 스크램블처럼 위에 부담이 덜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루 한 끼에 많은 단백질을 몰아먹는 대신 아침, 점심, 저녁에 조금씩 나누어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장 부담도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이 걱정되어 실천을 망설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연산 연어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매번 구매하기엔 가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어리 통조림, 고등어, 지역에서 잡히는 제철 생선도 충분히 훌륭한 오메가3 공급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싼 식재료가 아니라 나에게 맞고 꾸준히 실천 가능한 식습관입니다. 몸은 수십만 원짜리 보충제가 아니라 매일 쌓아가는 작은 실천에서 바뀝니다. 여러분의 두 다리는 수십 년 동안 인생의 모든 순간을 묵묵히 지탱해온 가장 오래된 동반자입니다. 기쁠 때도, 힘들 때도, 비 오는 날도, 힘겨운 언덕도.
말없이 함께 걸어준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며 다리가 약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의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근육은 다시 강해질 수 있고 나이는 그 가능성을 막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은 특별한 장비도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모두 부엌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집에서 하는 가장 간단한 근육 치료법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저읍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깊이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고구마 반 개를 드셔도 좋고 산책 후 반숙 달걀 하나라도 드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정어리 통조림을 올리는 것도 훌륭한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다리는 다시 따뜻한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음식만으로도 걸음걸이가 바뀌고 계단이 덜 무서워지고 다시 산책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꾸준함이 몸속에서 천천히 빛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반드시 당신 몸에서도 다시 켜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다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강해질 기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학이 증명하고 제 경험이 확신합니다. 당신의 다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여정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